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오늘 가져온 건 이그닉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24인치 모니터인데요, 무려 협찬으로 받았어요. 자세한 건 일단 개봉을 하면서 이야기해볼까요? 스펙은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 거고요. 얼마 전에 제가 올렸던 X570 타이치 메모리 오버클럭 영상 있잖아요. 저는 디스플레이 포트를 사용해서 화면을 띄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화면이 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머릿속 잡지식을 다 뒤져서 디스플레이 포트 펌웨어 업데이트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업데이트를 했죠. 화면이 당연히 나올 줄 알았죠. 하지만 결과는 안 뜹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머릿속 잡지식을 뒤져서 이번엔 그래픽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업데이트 했죠. 화면이 당연히 나올 줄 알았죠. 하지만 결과는 안 뜹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머릿속 잡지식 뒤지는 걸 그만하고 그래픽카드를 바꾸는 걸 생각했어요. 아오지 광산에서 열심히 일하고도 살아남아서 저한테 팔려온 RX580 광부 에디션, 이 녀석으로 바꾸면 화면이 당연히 나오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안 뜹니다. 그러길래 저는 당연히 감사하다, 보내주시면 쓰겠다, 그래서 협찬으로 받은 거예요. 사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 협찬에 대한 문의가 많이 와요. 핸드폰 케이스, 블루투스 이어폰, 블루투스 스피커, 메인보드, CPU, 그리고 카메라 짐벌까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연락이 온 건 소니에서도 연락이 왔는데요. 소니는 지금 시기에 좀 그래서 대부분은 저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거절을 했는데, 요거 24인치짜리 자그마한 모니터는 제가 필요해가지고 협찬 의뢰가 들어오자마자 주세요. 아무튼 협찬은 협찬이고 이게 어떤 제품인지는 알아봐야겠죠. 일단 박스를 한번 천천히 살펴보죠. 무거워. 저는 처음에 요 이그닉에서 협찬 메일을 받았을 때, 이그닉이라는 회사를 처음 들어봐서 저는 이게 스팸 메일인 줄 알았어요. 물론 크고 유명하다고 해서 안전업체는 아니죠. 예전에 그렇게 잘 나갔던 에버탑 사태를 기억하신다면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갔던 에버탑이라는 회사가 한 번에 주저앉을 줄은 저도 상상을 못했거든요. 아마 2000년도 때 컴퓨터를 많이 사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박스 옆을 보면 간단하게 스펙이 써있고요. 눈에 띄는 거는 23.8 IPS 플루이드 디스플레이, 23.8이라고 써있는 건 우리가 대부분 줄여서 24인치라고 부르죠. 그리고 IPS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플루이드 디스플레이, 이건 뭐지? 플루이드 하면 AMD 그래픽의 플루이드 모션밖에 저는 모르는데요. 그리고 조금 눈에 띄는 건 일반적으로 24인치짜리는 대부분 다 FHD인데 얘는 조금 특이하게 2560-1440 QHD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 전 제 영상에서 나왔던 LG 게이밍 모니터랑 동일하게 다기능 스탠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플리커 프리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요거는 확인을 해보면 알겠죠. 메이드 인 코리아면 좋겠지만 뭐 단가 때문에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럼 한번 뜯어볼까요? 개봉실을 뜯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죠. 이건 옆으로 빼게 돼 있구나. 이렇게 빼게 돼 있네요. 이쪽을 보면 눈에 띄는 조그만 종이에는 앞면은 이렇게, 뒷면은 이렇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케이블은 대략 1m 정도의 HDMI 케이블이 들어가 있어요. DP 케이블도 같이 들어가 있으면 좋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아답터를 보면 12V의 4A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눈에 띄는 건 모니터는 메이드 인 차이나지만 아답터는 메이드 인 코리아. 뒤쪽에도 대문짝만하게 국산 어댑터라고 써 있어요. 이거 좀 웃기네. 아무튼 국산을 강조하는 건 좋죠. 그리고 이게 아마 바닥 같은데, 바닥은 이렇게 생겼고요. 얘가 조금 특이한 건 모니터에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스위블 기능을 이렇게 윗부분에 목을 꽂아서 뒷면에 이 고무로 된 바닥 지지 부분이 이렇게 돌아가서 스위블을 구현해 놨네요. 모니터 목 부분을 조립할 때는 따로 공구가 필요 없이 손으로 돌릴 수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가장 기대가 되는 스탠드인데, 뭐야, 생각보다 왜 이렇게 묵직해. 상당히 스탠드가 뭔가 되게 묵직해요. 이쪽으로 기둥 부분이 그냥 다 메탈이네요. 이 중간 부분을 지지해주는 이 부분이 그냥 통째로 철 덩어리예요. 모니터 목 부분은 정말 튼튼할 것 같네요. 천천히 살펴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파여 있는 걸 보니까 이렇게 피벗을 지원하겠죠. 조립할 때 쓰이는 나사 4개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모니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드러내서 빼보면
DP 포트, HDMI, 헤드폰 단자, USB. 홈페이지의 설명으로는 이게 USB 플레이 기능은 없고 그냥 단순하게 전력 공급만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답터 단자, 양쪽에 보면 스피커 홀이 있는데 뒷면에 달려 있으면 음질을 기대해선 안 되겠죠. 그냥 소리가 들린다 거기에 의의를 두면 되는 거예요. 음질을 따지지 않는 사무용이나 저처럼 테스트만 하는 사람들한텐 따로 스피커를 두지 않아도 돼서 되게 편리하고요. 그리고 모니터 밑면을 보면 켄싱턴 락이 있고요. 노트북에 잠금 장치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걸 여기다 걸어가지고 도난 방지할 수도 있어요. 이쪽은 모니터 버튼들이 있는데요. 모니터 버튼들의 기능은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누르면 딸깍딸깍.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조립을 한번 해볼까요? 모니터 바닥에 스탠드 부분을 끼워줍니다. 손나사로 조여주고요. 이렇게 조여놓으면 바닥면이 이렇게 90도까지 돌아가요. 모니터 수입이 되는 거죠. 같이 들어있던 나사 4개를 준비한 다음에 스탠드 부분을 약간 젖혀주고 먼저 드라이버를 이쪽에 끼워준 다음에 이렇게 올려서 조여줍니다. 세워주면 완성입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책상 위를 좀 정리해주고요. 모니터 암이 달려있으니까 살짝만 밀어주면 빈자리에 이그닝 모니터를 놔줘요. 일단 디자인부터 볼까요? 정면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고요. 스위블 기능으로 이렇게 돌려보면 옆면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고요. 뒷면은 이런 모양이죠. 단자 부분을 확대해보면 이렇고요. 밑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고요. 스탠드 기능은 좌우로 90도까지 스위블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엘리베이션 중간에 멈춰서 내가 원하는 높이로 그대로 고정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틸트 마지막으로 피벗을 사용할 때는 틸트로 최대한 제껴주고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원하는 위치로 고정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무리하게 돌릴 경우는 바닥이 긁힐 수가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테스트해 볼 건 바이오스 화면이 뜨는가 그거예요. 이쪽에 있는 42인치 4K 모니터도 바이오스 화면이 뜨지 않아가지고 저는 보관만 하고 있거든요. 쓰질 않아요. 현재 나오는 모니터 기준 바이오스 화면이 뜨지 않는다는 거는 전 모니터로서의 아예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만일의 경우에 지금 얘를 해봤을 때 바이오스 화면이 뜨지 않는다면 저는 이 리뷰를 중지하고 그대로 포장을 한 다음에 반품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예전 동영상에서 징글징글맞게 바이오스 화면이 안 떠서 저를 고생시켰던 X570 타이치 보드를 켜봅니다. 모니터도 켜고요. 델리티키 연타 과연 뜰지? 에즈랑 로고까지는 뜨고 일단은 바이오스 화면이 떠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강조했듯이 플리커 프리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일단은 비교할 만한 선임 모니터를 옆에 놓고요. 이렇게 듀얼 모니터로 윈도우 부팅을 해서 양쪽 모니터 모두 이렇게 메모장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구형 모니터 왜 이렇게 시퍼래 보이지? 아무튼 방 안에 있는 불을 다 꺼주고 스마트폰, 카메라 모드, 슬로우 모션 촬영을 해봅니다. 예전 영상에서 아시다시피 오래 할 필요는 없고 대략 5초 정도만요. 스톱.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오른쪽이 구형 모니터, 왼쪽이 이그닝 모니터예요. 이게 바로 플리커 프리가 있는 모니터와 없는 모니터의 차이입니다. 깜빡이 된 게 눈으로는 확 차이가 나진 않는데 플리커 프리가 없는 모니터를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하면 우리 눈에 알게 모르게 계속 피로가 쌓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리커 프리는 무조건 있는 모니터를 고르셔야 돼요. 그렇다면 다시 불을 켜고 눈뽕. 그 다음은 새 모니터를 샀으면 누구나 원하죠. 내 모니터에는 불량 화소가 없기를. 그걸 테스트하는 방법은 monitor.co.kr 사이트에 들어와서 불량 화소, 비쌤, 멍, 번인 점검이라고 써있어요. 이게 선택된 상태에서 키보드에 F11번을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서 마우스를 한 번씩 클릭해보면 화면의 색깔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제일 하얀색 화면으로 만든 다음에 모니터에 눈을 가장 가까이 대고서 흰색 화면에 검은색 점이 보이지 않는지 눈으로 직접 봐줘요. 이거는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내 눈의 시력을 활용해가지고 직접 봐야 해요. 흰 화면에서 검은색 점이 발견됐다. 그렇다면 그게 흑점으로 불량 화소가 있는 거고요. 일단 저는 불량 화소가 보이진 않네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검은색 화면으로 만든 다음에 검은색 화면에서도 하얗게 빛나는 점이 있는지 확인을 해줘요. 그래서 검은색 화면에서 빛나는 점이 있다. 그렇다면 그건 광점도 불량 화소고요. 일단 저는 광점도 보이지가 않네요. 이 두 가지 화면에서 흑점과 광점이 없다. 그랬을 때는 불량 화소가 없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또 불을 켜고
눈뽕. 그 다음으로는 이 녀석의 픽셀 배열도 알아봐야겠죠. 이쪽에 있는 동영상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40인치 4K 모니터 같은 경우가 픽셀 배열이 RGB가 아닌 BGR로 된 배열이라 윈도우에서 일일이 맞춰주기가 엄청나게 귀찮았거든요. RGB 배열이면 그게 할 필요가 없는데요. 이번에 협찬받은 이그닉 모니터, 이 녀석은 RGB 배열일지 확인을 해보죠. 메모장에 가나 다 써주죠. 이 상태에서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실행해서 초점을 잡을 수 있는 한계거리까지 제일 가까이 대줘요. 저는 이 정도까지가 한계거리네요. 찍어줍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40인치 4K 모니터, 얘는 BGR 방식이거든요. 똑같은 방법으로 찍어줍니다. RGB 모니터는 가나 다가 깨끗하게 끝나는 반면에 BGR 모니터 같은 경우는 가나 다 중에서 나 부분을 잘 보면 아 쪽이 빨간색으로 지저분하게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BGR 방식으로 나온 모니터 같은 경우는 귀찮게 또 클리어 타입 들어가가지고 BGR 방식으로 윈도우 세팅을 다시 바꿔줘야 돼요. 물론 한 번만 바꿔주면 되긴 한데 이게 가끔씩 윈도우에서 또 풀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풀리면 이걸 또 세팅을 다시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 사실 때는 무조건 RGB 방식을 사시는 게 좋아요. BGR 방식은 정말 불편해요. 절대 사시면 안 돼요. 바이오스 화면도 못 띄워, 풀릴 거 풀이도 없어. 또 픽셀 배열은 BGR 방식까지. 4K 해상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최악의 모니터예요. 이걸 어떻게 5년이 넘게 사용하고 있었는지 저조차도 이해가 가질 않네요. 저는 갑자기 이 두 녀석의 전력 소비도 궁금해졌거든요. 물론 24인치짜리가 40인치에 비해서 더 적게 먹긴 할 텐데 과연 얼마나 더 적게 먹을지 그것도 한번 볼게요. 제가 사용하는 전력 소비 측정기, 이 녀석을 연결해주고 40인치 4K 모니터는 지금 현재 46W 정도를 먹고 있네요. 이그닉 모니터를 연결해보면 대략 24W 정도를 먹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메인 컴퓨터에서 모니터 케이블을 잠깐 뺀 다음에 이그닉 모니터에 연결해서 이렇게 메인 컴퓨터랑 연결한 이유는 비록 이그닉 모니터가 게이밍 모니터는 아니지만 이 녀석으로 게임을 했을 때 인풋 렉이 얼마가 나오는지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측정 방법은 오른쪽 위에 동영상 아시죠? 디스플레이 인풋 렉 테스터 실행, 왼클릭하면 넘락키가 이렇게 깜빡깜빡하죠. 오버워치 실행, 훈련장 들어가서 맥크리 고르고 제일 밝은 곳으로 이동을 해서 옵션에 들어가서 그래픽 품질, 낮음, 수직 동기화, 비활성화, 스마트폰, 카메라 들어가서 슬로우 모션, 촬영 눌러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촬영 종료. 자, 이렇게 측정해서 이그닉 모니터는 이쪽에 있는 거고요. 제가 쓰던 바이오스 화면도 안 나오는 구형 모니터에 비해서는 둘 다 수직 동기화를 끈 상태에서 이그닉 24S가 훨씬 더 인풋렉이 좋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직 동기화를 켜도 구형 모니터보다는 이그닉 24인치 모니터가 인풋렉이 더 좋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LG G-Sync 모니터에 비해서는 인풋렉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이 녀석은 게이밍 모니터로 나온 게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테스트를 해봤으니까 책상 위를 정리하고 자리를 잡아볼게요. 방금 메인 컴퓨터에 모니터 케이블을 두 개 연결해서 이렇게 듀얼 모니터 구성을 완료했고요. 듀얼 모니터 구성을 할 때 다기능 스탠드가 편한 점이 기존에 사용하던 모니터가 동일한 높이의 스탠드가 아니라도 엘리베이션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똑같은 높이로 맞춰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기본 세팅은 모니터 확장 모드로 연결이 되는데요. 마우스로 움직여가지고 왼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싶은데 기본 세팅은 새 모니터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인식을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넘겨야 새 모니터에 마우스가 나오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새 모니터를 왼쪽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려면 바탕화면에서 오른클릭해서 엔비디아 제어판 들어간 다음에 이쪽에 있는 다중 디스플레이 설정으로 들어가서 1번이 LG 모니터고 2번이 이그닉 모니터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꿔주면 되는데요. 2번 모니터를 왼클릭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넘겨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순서가 바뀌죠. 이 상태에서 적용, 그리고 확인,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실제로 세팅해놓은 모니터 순서대로 이렇게 마우스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듀얼 모니터가 구성되어 있으면 인터넷 같은 경우도 이쪽 창에 띄운 거를 이쪽으로 다시 가져와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넘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 창을 하나 더 띄워서 이쪽에 가져와서 내가 유튜브를 띄워놓은 상태에서 이쪽에 다른 걸 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세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처럼 이렇게 확장 모드가 아닌 동일한 화면을 띄워주는 복제 모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복제 모드를 사용할 때 한쪽은 165Hz 게이밍 모니터, 한쪽은 75Hz 일반 모니터, 이렇게 헤르츠가 다를 경우는 세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엔비디아 제어판 들어가서 다중 디스플레이 설정 들어가서 주사율이 높은 모니터가 오른쪽 클릭을 했을 때 기본으로 지정돼 있어야 되고요. 주사율이 높은 모니터에서 오른 클릭한 다음에 복제 대상 2번 모니터, 그리고 적용, 확인, 해상도 설정에 들어가 보면 각각 주사율이 다른 모니터라고 해도 주사율이 높은 모니터에 맞춰서 이렇게 165Hz로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세팅을 한다고 해서 일반 모니터가 165Hz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시 확장 모드로 바꿔줄 때는 엔비디아 제어판 다중 디스플레이 설정 가서 오른 클릭해주고 확장, 그리고 적용, 확인해주면
다시 이렇게 확장 모드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하지만 뭐니 해도 듀얼 모니터의 장점은 바로 이거죠. 피벗해서 이러한 모양이 됐으면 이렇게 피벗을 하게 되면 화면이 돌아간 상태니까 메인 모니터에서 바탕화면 오른클릭 디스플레이 설정 들어가서 보조 모니터를 선택해주고 이쪽에 있는 디스플레이 방향을 세로 확인해주게 되면 메인 모니터는 가로 방향, 보조 모니터는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세팅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시계도 아래쪽에 잘 나와 있죠. 유튜브에 들어가서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4K, 직캠, 세로,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 저 같은 경우는 아이유로 할게요. 세로로 된 직캠 동영상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메인 가로 화면에서는 이게 세로로 된 동영상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거를 잡아서 세로로 된 보조 모니터에 넣어주면 이거를 전체 화면 하게 해주면 작업을 하다가 너무나 힘이 들 때 이랬을 때는 바로 왼쪽을 보면 아 힘이 난다 이런 느낌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호텔 델루나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힘이 든다 이쪽을 보면 아 힘이 난다 아 힘이 든다 이쪽을 보면 아 힘이 난다. 하지만 한쪽 모니터를 세로 모드로 설정할 때 모니터를 피벗해서 일일이 바탕화면 들어가서 세로 모드 찾아가지고 그걸 또 확인해주고 일일이 찾아 들어가기가 귀찮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는 iRotate라는 화면 회전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걸 다운받아서 깔아주게 되면 이렇게 트라이 아이콘에 자동으로 저는 모니터가 듀얼 모니터니까 1번, 2번이 이렇게 생겨 있어요. 1번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왼클릭 해보면 컨트롤과 알트 조합으로 할 수 있고요. 2번 모니터를 왼쪽 클릭해보면 이것도 돌릴 수 있는 단축키가 나오고 컨트롤과 시프트 조합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메인 모니터를 회전시키고 싶으면 컨트롤 알트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로 이렇게 내가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고요. 기본 상태는 방향키 위쪽이에요. 그리고 보조 모니터는 컨트롤과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방향키로 보조 모니터 회전도 할 수가 있어요. 피벗을 다시 원상복귀 시키고요.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쉽게 원상복구 시킬 수가 있죠. 이거 혹시 직캠 보려고 협찬 받은 거 아냐?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저는 분명히 이 테스트 벤치를 사용하기 위해서 협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 뒷면에 HDMI로는 메인 컴퓨터, DP 포트로는 테스트 벤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쪽 밑에는 OSD 메뉴 버튼들이 있거든요. 맨 왼쪽은 메뉴 버튼. 대략적으로 이러한 옵션들을 바꿀 수가 있고요. 메뉴 버튼 바로 오른쪽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밝기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아마 자신이 원하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설정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바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화면 상단에 입력 포트를 고르는 게 나와요. 여기서 DP 포트로 바꾸고 싶으면 DP 포트를 빨간색으로 바꾸고 그리고 메뉴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 DP 포트 입력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하고 켜주면 이것이 바로 원했던 한쪽은 메인 컴퓨터, 한쪽은 테스트 벤치 이렇게 화면을 따로따로 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절대 직캠 때문에 협찬을 받은 게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혹시나 자려고 불을 다 꺼놨다면 불이 깜빡깜빡거리는 거 이거 좀 신경 쓰일 것 같아요. 테이프를 한 장 붙여놓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차피 협찬 받은 김에 이그닉 플루이드 24S 모니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아무튼 바이오스 화면도 뜨고 플리커프리에 피벗까지 시킬 수 있으니까 저는 이 녀석을 보조 모니터로 쭉 사용하기로 했어요. 자 그렇다면 저는 직캠 프리미어 작업을 하러 가봐야겠네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